unforgettable, in every way.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선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아빠랑 책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레파스 열처리 기법을 이용한 나만의 명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크레파스 열처리 기법 하면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크레파스는 굉장히 많이 좀 집에서도 그리고 하는데 그 열처리를 한다는 건 좀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요. 네, 아마 아이들도 학교에서 해본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마 안 해본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되게 재밌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되게 신기해요. 아, 예. 네, 근데 우선은 저희가 늘 책이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제가 재밌는 책을 두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명화잖아요. 그러니까 명화하면은 생각나는 작품이 아무래도 고흐 작품일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고흐와 관련된 또 영상을 한번 찍기도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그림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네, 케이티와 별이 빛나는 밤에 놀다라는 그림책인데요. 케이티가 할머니하고 함께 미술관에 갑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할머니는 잠이 들었고 그 할머니가 잠이 든 사이에 케이티가 이 고흐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그림 속에서 재밌게 모험도 하고 이렇게 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아이들하고 이 책을 보면서 그 고흐의 그림마다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그 그림으로 뭐 다른 자신만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거나 창작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실제로 해봤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이 좋은 게 고흐의 작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작품들을 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고 아까 이 앞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도 만날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저희 딸도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화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항상 집에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이 고흐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고흐의 삶이 굉장히 슬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엄마가 잠자기 전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설명하면서 또 고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너무 슬픈 나머지 애가 막 밤새 우느라고 잠을 못 잤던 감수성이 또 풍부해서 이 책이 그 내 친구 고흐 아저씨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미니북, 포켓북 같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고흐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 친구를 만나러 가요. 다리를 지나면서 이 아르레 도개교라는 고흐의 작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작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고흐의 작품 중에서도 좀 인상 깊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 뭐 노란 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노란 집 중에도 이 집안의 그 고흐의 방 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저희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요 그림이 뭐 잘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요 그림에 있는 인물이 뭐 누구일 것 같니? 뭐 요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누구일 것 같으세요 혹시? 고흐의 초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화상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잘 냈잖아요. 이게 실제 그림에서는 여자 그림이 있다고 해요. 고흐의 여동생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혹시 너는 좀 궁금한 게 있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요 그림에서? 뭐 추측을 해보자면 실제 보이는 거랑 이 고흐의 그림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적인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바닥의 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할 게 약간 이런 조금 크레파스 열처리 기법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런 좀 느낌을 내는 그런 작품들을 나무 만들 결이랑 거라서 이 마두 바닥의 그 느낌이 텍스처가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금 창의력이 있다 하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 게 보일까요? 뭐 이런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역시 아이들이라 창의성이 참 어른들과 달리.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뭐 나는 뭐가 보일 것 같아, 뭐 나는 바닷가가 보일 것 같아,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도 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떤 아이들은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고은은 아마 바나나를 좋아하나 봐요. 아, 뭐 바나나.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좀 귀엽네요. 아이다운 네, 네. 네, 답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네. absent 술 때문에도 네, 그렇고. 술 때문에 누렇게 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만의 한번 이야기를 얘기를 해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아이들만의 창의적인 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의자 하나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의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우의 방인데 왜 의자가 두 개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의자가 왜 그럼 이렇게 좀 나란히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혼자 사는 방인데 왜 네, 이렇게 네, 돼 네. 있나? 네. 그리고 이렇게 고흐 초상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이 나오는데 요 작품을 저희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쉽지 않겠지만 네. 네, 이거 꽤 그럴듯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 열처리 기법을 해서 그래서 대표님 네. 좀 미술에 자신이 없다고 전 했지만 미술은 완전 꽝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네.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재밌지 않아요? 시간 정말 금방 가는데요? 그쵸? 네. 와, 네. 오, 대박! 저 이거 안 보고 이렇게 막 깜짝만 했었거든요. 네. 헐. 네. 야. 협동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자신 있는 구성원한테 시키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아빠들은 좀 단순한 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네, 좀 생각 없이 하시는 좀 거. 이런 시간 동안 약간 좀 명상하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것만 봐도 되게 예쁘거든요. 어우, 그러네요. 예쁘죠? 아무 네. 생각 없이 했는데 네. 그럴듯합니다. 결과물이 네. 좀 그럴듯해요. 자, 네. 그러면 이 완성된 밑그림에다가 이제 이거를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 별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별을 한번 이제 뿌려보실게요, 대표님이. 아,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솔솔솔 뿌리시면 돼요. 원하는데. 아, 그래서 네. 뭐 어떤 경우는 은하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래도 네. 별은 좀 노란색이나 네. 이쪽으로 가야 네, 네, 네. 되겠고요. 네. 역시 무념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괜히 생각하면 더 안 네,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꼭 하나 원칙을 지키는 게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이 해달라는 거, 놀아달라는 거나 이런 거는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다행히 제가 몸 놀아주는 거 되게 피곤해서 싫어하는데 네. 저희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은 책을 읽어달라는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지만 네. 무조건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좀 아, 두거든요. 책이 예, 읽는 책 것만. 읽어주는 네. 거. 아무리 목이 아프고 아, 예, 대단하시네. 해도. 네.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예, 그거는 꼭 지켜요. 근데 네. 어떤 아빠들은 또 저처럼 책 읽어주는 것보다는 네. 예, 이렇게 단순한 것도 좋아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몸으로 노는 예, 거. 같이 요리할 네, 수도 네.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예. 아이들이 이게 사실은 시간이 뭐 천천히 하면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이 시간 네.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빠랑 아이랑 역동 보면서 예, 비싼 장난감 뭐 아주 좋은데 데려가고 이런 네. 거보다는요. 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아무런 뭐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네. 굉장한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네.
조금 약간 봐가면서 하셔야 돼. 이게 아하. 약간 잘 물렸나 이렇게 그러네요. 보면서 골고루. 이것도 만약에 충분하게 녹이면 좀 더 넓어지겠죠, 면적이. 그렇죠. 그리고 덜 하면 좀 덜 되고. 네. 알갱이를 크레파스 잘게 하는 게 또 더 예쁘게 예쁠 수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된 거 문제가 같아요. 있네요. 될까요? 된 거 같아요, 그쵸? 헐. 나름대로 괜찮죠. 네. 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막 뿌렸을 때는 네. 돼지바 있잖아요. 막 프레이크 네.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그런데 딱 보니까 네. 마치 그 뭔가 전묘화 같은 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뜨린 그런 네. 느낌이 나니. 의외로 엄마 아빠들이 제가 이제 저희 수업에서 미술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힐링된다는 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한다는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는 걸로 하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이거를 하니까 네.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밑그림 그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뿌렸을 때 또 다른 느낌이었고 지금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동기부여 만약에 아이가 혹시나 이렇게 좀 미술에 자신 없어 한다 그런다면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너 생각대로 하면 돼 이렇게. 예, 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그림을 그린 고흐도 굉장히 위대한 화가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쵸. 정말 사후에 예. 인정받은 이게 하나도 팔리지도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실망할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올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만의 세계를 한번 표현해 보자. 그 다음에 네. 엄마 아빠하고 함께한 이 시간의 어떤 좀 소중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고흐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그림이 유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독창성으로 굉장히 위대한 화가가 됐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독창성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꼭 칭찬해 주시고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명화를 주제로 해서 똑같이 그렸지만 아이들하고 할 때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정말 우리 밤하늘 한번 보고 그려볼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행 갈 때 봤던 풍경 같은 거 그려봐도 괜찮죠. 네. 이 작업을 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좀 질문을 나눠보면 좋을까? 아빠들이 좀 스토리텔링 같은 거에 좀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흐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고흐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예술가로서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인정받지 못했을 때 누구든지 다 포기하고 밥벌이나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위대성을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예. 조금 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인정을 받은 케이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인정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 생전에 뭔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끈덕지게 좀 해내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도 좀 가치 있게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처음 해봤잖아요. 이제 크레파스에다가 물감을 칠했을 때 색이 서로 섞이지 않고 덧칠이 안 되고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을 좀 신기하게 생각했는데요. 왜 크레파스랑 수채화 물감은 섞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요 작업이 이제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빠나 한 분은 이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린 상태에서는 또 아까 분명히 이게 완성된 거랑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눌렀을 때 느낌, 그 다음에 네. 누르고 난 다음에 물감으로 칠했을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왜 고흐는 이렇게 크게 그렸을까? 예, 그런 아이들이, 이야기들. 네, 맞아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는데, 고흐한테는 이렇게 크게 느껴진 게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뭔가 좀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두운 밤일수록 더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 고흐의 마음도 그렇게 좀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도 감상하고 그림도 그려본 다음에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좀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감정 코칭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 서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는 거, 이게 또 대화법으로도 연결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너는 요 그림을 감상하고 좀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좀 감정 카드나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미술을 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제출을 하나 안 하나 거의 성적이 비슷할 정도였거든요. 미술을 되게 안 좋아하고 잘 안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는 굉장히 그림 좋아하고 열심히 그리는데 이제 지켜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고 또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무래도 있게 네,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협동으로 해서 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뜻깊은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컴퓨터나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방치하지만 마시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이렇게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활동들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네. 아빠랑 함께하는 책놀이, 크레파스 가루를 이용해서 또 다리미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명화를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에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한번 추억으로 남겨보시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why